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거, 와, 이건 뭐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근데요, 이 오랜 금기 뒤에는 그냥, 징그러워 하는 그런 도덕적인 혐오감, 그 이상의 뭔가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공포영화처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과학의 눈으로 식인풍습이라는 이 금기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대체 왜 인류는 같은 인간을 먹는 걸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여기게 됐을까요? 그냥 뭐 잔인하니까, 징그러우니까 이런 단순한 대답 말고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과학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카니발이라는 단어. 여기에 엄청난 오해가 숨어 있거든요. 그거부터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 어떤 증거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게 왜 생존의 최악의 전략인지, 그리고 그 가장 무서운 증거인 쿠르병 사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과학적인 결론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니발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식인종 하면 딱 떠오르는 이 단어가 대체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이런 공포의 상징이 됐을까요? 그 시작을 한번 추적해 볼 건데요. 진짜 놀랍게도 말이죠. 그 시작은 엄청난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모든 오해의 시작은 바로 콜럼부스였습니다. 아시아에 도착했다고 착각한 콜럼부스가 신대륙 원주민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몽골 제국의 위대한 칸의 신하들이겠구나 해서 카니발레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웃 부족이 질투심에 쟤네들 사람 먹어요 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유럽으로 확 퍼지면서 카니발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식인종이라는 뜻으로 굳어버린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소문은 가짜였는데 단어는 진짜가 돼버린 셈이에요. 자, 그런데요. 카니발이라는 단어의 시작이 오해였다고 해서 그럼 식인풍습은 그냥 다 꾸며낸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놀랍게도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인류가 실제로 동족을 먹었던 흔적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 증거들은 정말 수만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15,000년 전 영국에서는 두대고를 컵처럼 썼던 의식의 흔적이 발견됐고요. 17세기 미국 제임스타운 식민지에서는 끔찍한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14살 소녀를 먹었던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1972년 안데스 산맥 추락사고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생존을 위한 정말 처절한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드문 일이긴 했지만 분명히 우리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임스타운의 유골을 직접 분석했던 인류학자의 말입니다. 이 흔적들은 시신이 식용을 위해 도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뇌도 꺼내 먹었습니다. 와, 정말 소름 끼치죠.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라 뼈에 새겨진 명백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이렇게 역사 곳곳에서 흔적이 발견되는데 왜 식인풍습은 다른 동물들처럼 그냥 하나의 식문화가 되지 못했을까요? 왜 끔찍한 금기로만 남게 된 걸까요? 바로 그 답이 과학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도덕적인 판단은 잠시 내려놓고 아주 냉정하게 생존이라는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들여다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화적으로 볼 때 식인풍습은 인간에게 정말 최악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그 과학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게 최악의 전략이냐?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냥하기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둘째, 영양학적으로 따져봐도 사실 별로예요.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고고학자인 제임스 콜 박사가 아예 작정하고 인간 신체의 부위별 칼로리를 분석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허벅지 같은 부위는 13,000칼로리가 넘지만 심장은 고작 650칼로리밖에 안 되죠. 뭔가 숫자가 꽤 커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이 정도 칼로리가 목숨을 걸고 다른 인간을 사냥할 만큼 매력적인 식량이었을까요? 자, 다른 동물이랑 비교해보면 그 비효율성이 아주 그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 한 명을 다 먹어봤자 약 14만 칼로리 정도거든요. 이걸로 25명 집단이 버텨봐야 반나절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매머드 한 마리는요, 근육만 해도 360만 칼로리예요. 이걸로는 똑같은 집단이 무려 2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만큼 똑똑하고 강한 인간을 사냥하느니 차라리 매머드 한 마리 잡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가성비가 최악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효율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질병입니다. 같은 종을 먹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실 파푸아 뉴기니 포레족의 사례가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때는 1950년대 파푸아 뉴기니의 포레족 마을에 정체불명의 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걸리면 온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었죠. 사람들은 이 병을 쿠루, 자기들 말로 몸이 떨리는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의학자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정말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희생자의 80%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는 점이에요. 남성들은 거의 걸리지 않았죠. 대체 왜 유독 여성과 아이들에게만 이 병이 집중됐던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1957년 데니얼 가이도색 박사가 그 미스터리의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범인은 바로 그들의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포레족은 죽은 가족을 기리고 그 영혼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시신을 나누어 먹는 독특한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의식적인 식인 풍습이 병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 병의 진짜 원흉은 바로 프리온이라는 아주 무서운 변종 단백질이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거의 단백질계의 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프리온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멀쩡한 단백질들을 죄다 감염시켜서 자기랑 똑같은 좀비 단백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끔찍한 과정이 바로 뇌에서 일어나면서 뇌세포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면서 파괴됐던 거죠. 그리고 포레족의 장례 풍습에서 시신을 손질하고 특히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뇌를 먹었던 역할이 바로 여성과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희생자가 이들에게 집중됐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왜 식인 풍습을 그토록 혐오하는지, 그 깊고 오래된 금기를 과학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식인행위는요, 아주 가끔 극단적인 굶주림이나 특별한 의식 때문에 일어나긴 했지만 절대 인류의 주된 식단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 진화적으로 따져봤을 때 너무 비효율적이고 위험부담이 큰 전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쿠루병을 일으키는 저 프리온처럼 동족을 먹을 때 퍼지는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이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브레이크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나온 배설물 같은 걸 본능적으로 더럽다고 느끼는 것처럼 동족을 막는 것에 대한 혐오감 역시 우리 DNA에 새겨진 아주 강력한 생존 본능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우리는 식인풍습이라는 아주 무거운 금기를 과학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또 다른 보편적인 행동들 혹은 금기들 뒤에는 또 어떤 놀라운 과학적 설명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꽤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